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익의 심통부리기입니다. 어린 새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미가 만든 둥지를 떠나 자신만의 새 보금자리를 만들고 완전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보통은 결혼을 통해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독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제대로 독립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성 두통이나 우울증, 불안장애 등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호소하지만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단순한 신체 문제가 아니라 부부 갈등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부 갈등도 결국은 노부모와의 의존과 독립이라는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도 합니다. 불안 심리가 강한 부모들이 자식을 품 안에 넣어놓고 독립시키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자식 부부들이 계속 불화를 겪게 됩니다. 노부모들 중에는 장성한 자식이 새로운 둥지를 틀고 독립적으로 떠나가려는 것에 무의식적으로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대리만족하려고 자식의 삶을 담보 잡는 것이죠. 자신의 불안 때문에 자식을 겉으로는 결혼시켰어도 마음으로는 독립하지 않고 계속 부모 자신에게 의존적이 되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평생 자식을 끼고 살면서 마치 말 잘 듣는 애완견처럼 데리고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식이 결혼 후에도 자식 부부 문제에 사사건건 참견하려고 합니다. 명분은 자식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도움 이면에는 자기 자식은 물론이고 며느리나 사위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는 지배 욕구가 존재합니다. 결국 이는 자식 부부의 갈등을 부추기고 온 가족이 병들게 됩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결혼 7년 차인 전업주부 A씨입니다. 남편과의 잦은 마찰 때문에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심합니다. 너무 자주 싸우게 되고 싸울 때마다 서로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상처받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분노 조절 장애가 왔습니다. 면담을 해보니 이 부부의 경우 A씨의 친정 어머니의 지나친 개입이 부부 갈등을 더욱 키우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A씨나 친정 어머니 입장에서는 친정 어머니가 사소한 것까지도 다 잘 챙겨주고 도와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속 좁게 일을 못마땅해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고 두통에 신경쇠약이 와서 몸이 너무 힘들어지면 아내인 A씨는 곧장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남편과 소통이 안 되니 친정엄마에게라도 공감과 위로를 받으면 조금 낫겠다 싶은 거죠. 그러면 친정엄마는 부부 갈등으로 딸이 몸이 이렇게 힘들고 밥도 제대로 못 해먹고 아이 돌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 뒤로는 친정엄마가 밥을 해주고 손자도 돌보러 오게 됩니다. 이게 점점 잦아지면서 아예 며칠씩 친정엄마가 함께 생활하기도 합니다. 딸은 편하지만 사위는 불편하겠죠. 그러나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는 부부싸움을 하고 조금만 힘든 상황이 생기면 아내인 A씨는 아예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며칠씩 가 있게 됩니다. 어차피 친정엄마가 밥도 해먹이고 해야 하는데 딸 집에서 하면 살림살이도 조리도구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냥 친정에 와 있으면 밥 해먹이기도 더 좋지 않냐 이런 명분인 거죠. 결국 A씨는 부부싸움만 하면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는 상황이 반복된 겁니다. 남편 입장은 어떨까요? 소외감이 들고 아내에 대한 부부 신뢰가 떨어집니다. 아내가 친정에 쪼르르 가버리면 장인 장모 보기에도 민망하겠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걸핏하면 친정으로 가서 친정 엄마에게 더 기대는 모습이 반가울 리 없겠죠.
한편 A씨의 친정 부모 입장은 어떨까요? 사위가 밉습니다. 딸이 걸핏하면 사위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울증까지 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이 쪽쪽 빠지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게 다 사위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A씨는 일단 친정 엄마한테만 돌아오면 좋습니다. 모든 걸 엄마가 다 케어해 주니까요. 밥도 떠먹여다 주다시피 하고 자신의 아기까지도 다 돌봐줍니다. 자신에게 가정주부로서의 책임을 요구하는 남편과는 완전히 다르죠. A씨는 나이 든 엄마도 이렇게 나를 한없이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데 왜 내 남편은 그렇게 못해주나? 역시 믿을 만한 건 내 엄마밖에 없어. 내가 시집을 잘못 간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내가 이런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하나? 이런 무의식이 결국은 우울증을 만드는 겁니다. A씨는 우울증, 그 남편은 분노조절 장애가 왔습니다. A씨의 친정 어머니도 결국엔 우울증이 왔습니다. 이렇게 딸, 자식, 부부까지 신경 쓰고 일일이 책임지려니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내와 딸까지 다시 케어해야 하는 장인어른 또한 몸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일가족이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온 걸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까요? 바로 키는 친정 엄마에게 있습니다. A씨의 친정 어머니는 젊어서 시집살이로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어른들 귀에 눌려서 제대로 자신의 편에 서주질 못했죠.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식만 보고 살기로 마음을 다잡았죠. 그런데 시집살이의 풍파를 남편의 외조도 없이 혼자 견디며 자식만 보고 살려니 결국 자식에 대한 개입이 심해진 겁니다. 남편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어린 자식들에게 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자신만의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자식들이 그 기준을 엄격히 따라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의존적으로 키운 거죠. 이걸 어머니는 시댁복, 남편복 없는 자신이 자식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왔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시어머니로부터 도피와 남편에게서 채워지지 못한 갈증을 자식에게 투사한 것이죠. 또 시어머니나 남편 대신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 보려는 그런 욕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자식들이 결혼하고 난 뒤에도 바뀌질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아들, 딸들을 정신적으로 독립시킬 마음이 없는 겁니다. 몸은 사위한테 시집을 보냈어도 마음은 절대 어머니 자신의 삶에서 분리 독립되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 자신의 낙이 없어진다는 불안 무의식 때문입니다. 지금껏 자신이 무엇을 보고 왜 살아왔는데 그렇게 말 잘 듣고 애완견 같은 내 딸이 이제 내 도움 없이도 사위랑 둘이서 마냥 행복하게 잘 살아간다는 것이 무의식적으로는 결코 반갑지만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 자신은 소외되고 딸로부터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죽을 때까지 나만 찾고 내 도움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하고 내가 도와주면 너무 좋아라 하고 그래야 내가 계속 살아가는 의미와 존재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딸을 사실은 어머니 자신에게 계속 의존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A씨의 친정 어머니가 우울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도 A씨의 오빠가 결혼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애써 키운 아들을
빼앗기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혼수 문제며 신혼집을 어디에 얻느냐를 놓고 아들과 계속 갈등을 빚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집 근처로, 아들은 자신의 직장 근처로 얻겠다며 옥신각신한 거죠. 어머니는 힘들게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데 큰 상실감을 느낀 겁니다. 그게 우울증의 시발점이 된 거죠. 며느리가 뭘 해도 예뻐 보이질 않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며느리에게 빼앗겼으니 내 딸이라도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더 강해졌겠죠. 그래서 출가한 딸을 굳이 자신의 집 근처로 이사시킨 겁니다. 몸도 약한 딸을 대신해서 손주도 돌봐준다는 아주 좋은 명분이 존재하죠. 더 챙겨주고 더 보살피고 더 많이 관심을 주는 대신 자신의 품에서 딸이 벗어나질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모두가 고통스럽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A씨와 정반대의 경우들도 많습니다. 바로 시부모가 아들을 의존적으로 만들어 놓고 독립시켜주지 않는 것이죠. 40대 전업 주부인 B씨는 만성 두통이 낫질 않습니다. 한 달이면 진통제 먹는 기간이 보름을 넘습니다. 1차적 원인은 부부 갈등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부 갈등 이면에는 남편과 시댁과의 의존적 관계가 원인으로 존재합니다. 시댁 어른들이 남편을 독립시키지 않고 계속 의존하게 만들어 품 안에 끼고 있으려는 상황입니다. B씨의 남편도 웬만한 직장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를 조금 좋은 걸로 바꾸고 싶으면 남편은 쪼르르 아버지에게 달려가 요구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또 적당히 들어줍니다. 집을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옮기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울 때도 그렇게 해결되었습니다. B씨는 남편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댁이 아주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B씨의 남편은 아니 아버지가 그냥 해주시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결혼 10년 차가 넘었는데도 집안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한 적이 없답니다. 그렇다고 아내에게 결정권을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일이 생기면 시댁으로 달려가고 부모님은 그걸 또 일일이 다 해결해 줍니다. 며느리인 B씨는 자기 일임에도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겁니다. B씨 자신이 하고픈 대로 할라치면 결국 부부싸움이 생겨버립니다. 하지만 시부모는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걸까요? 차 뽑아주고 집 얻어주는 대신 집은 시댁 근처로 와서 살아라. 일주일에 한 번은 손주들을 꼭 보고 싶으니 데리고 와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매번 이렇게 도와주시는 시부모의 요구를 과연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남편은 아니 그깟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일주일에 한 번 바로 옆인데 가면 되지 라고 참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며느리인 B씨 입장은 시댁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선 시댁과 가까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오는 일도 아들과 며느리 입장이 천양지 차이인 겁니다. 이 모든 대가는 고스란히 B씨가 대신 치르느라 두통이 낫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B씨 혼자만 몸고생, 마음고생하는 것으로 끝일까요? 그 화는 결국 자식들과 B씨 남편에게도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가는 게 세상 이치일 겁니다. 시부모들도 어려운 살림에 아들 부부 힘들게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요? 결과적으로는 자식 부부의 행복을 막아버린 거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가 만든 둥지에서 독립시켜야 합니다. 동물도 사람도 이게 세상의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닐까요? 자식이 험한 세상을 혼자 힘으로 헤쳐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은혜입니다. 죽을 때까지 부모가 끼고 사는 게 자애로운 건 아닐 겁니다. 그 자식이 장성하도록 끝끝내 독립시키지 못하고 자기 품 안에만 두려는 건 사랑이 아니라 과욕인 겁니다. 부모 자신이 가진 과거 상처 때문에 생겨난 불안을 자식을 통해서 대리 해소하고픈 그런 과욕인 거죠. 결국은 부모 자신도, 그리고 자식 부부도, 그리고 손자 손녀의 앞길까지 맡게 되는 그런 이치를 깨달아야겠죠. 이상 한의사 강령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